안녕하세요, 권혜연입니다.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님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참견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자녀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교육 강사 장연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영화 82년생 김지영 보셨어요? 네, 봤어요. 소설로 먼저 이슈가 됐었었는데 우리나라 육아의 현실을 좀 이렇게 잘 알려준 영화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너무 공감돼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봤거든요. 저도 이제 실제로 29살 된 결혼 안 한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종종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중에 내 아이 길러줄 거지? 그러면 제가 야, 네 아이는 네가 길러야지 이제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데 사실은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 닥치면 지영 씨 어머니 같이 육아를 맡아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아닌 조부모님과 자녀의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황혼 육아 중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복직하면서 손자를 돌보게 된 할머니 남이자입니다. 저는 원래 손자를 돌보기 전에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도 했어요. 그런 제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던 것일까요? 손자를 돌보면서 충분히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손자 등하교를 도와주고 해야 할 일들을 챙겨주는 건 어떻게든 해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이후에는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야근이다, 회식이다, 내부 감사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아들 내외 퇴근은 자꾸 늦어지고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집순이 하면서 손자 녀석하고 붙어 있다 보니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자격증 공부는 당연히 할 수 없죠. 진즉에 포기 상태입니다. 친구들이 자기 시간을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퇴근해서 파김치가 된 며느리 얼굴을 보면 저녁에 일찍 오라는 말도 차마 쉽게 할 수 없었어요. 남이자 할머니의 사연 정말 많은 조부모님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남의 아이도 아니고 또 내 자녀의 아이를 돌봐주는 건데 시간을 딱 정해서 하시거나 또 아니면 어디까지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조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갈등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사실 황혼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손자녀보다 자녀와의 갈등에서 비롯되고요. 황혼육아에서 조부모님들이 손자녀와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은 2.9%에 불과했는데 자녀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은 17.8%가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하신 정도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자녀들이 모르는 조부모님의 찐 속마음 베스트 3로 정리해봤죠. 네. 그럼 조부모님들의 찐 속마음 3위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위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황혼 육아네요. 자녀 입장에선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단 좀 편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 야근, 뭐 회식 이럴 때 부모님을 이렇게 또 연락드려서 도와달라고 편하게 부탁을 하게 되죠. 부모님들께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부모님들 입장도 그래요. 이제 내 노후에 조금 막 즐기려는 이제 생각 그런 거 다 여유 포기하고 손자녀들을 돌봐주려는데 처음에는 기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녀들이 요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요구 사항이 늘어나거나 뭐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조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 자녀들이 잔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할 것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손자, 손녀를 돌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100%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걸 해주겠다는 내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잊지 않고 가지고 가실 때 어디까지나 내 선택이니만큼 더 즐겁고 기꺼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고 힘들 때도 단단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부모 교육에 참여하셨던 한 어머님이 이 자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쓰시던 수저를 자녀 입에 이렇게 넣어주신 걸 보고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확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좀 하면 좋겠냐고. 선생님, 그렇다면 이런 학문 육아에서 발생하는 자녀하고의 불편한 갈등들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손자녀 양육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손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심을 한 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노후의 일부분 또는 거의 전부를 내놓은 일이라는 설명,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조목조목의 사항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조부모님들이 손자녀의 양육의 주체가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자녀 양육의 주체는 그 손자녀의 부모인 내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경계의 불확실함이 있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손자녀 양육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더 많은 갈등과 서운함을 불러오거든요. 손자녀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조부모님들 잘 보고 계시죠? 이런 내용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모르는 조부모님들의 찐 속마음 2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위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확하게 황혼 육아의 수고비에 대한 내용이네요. 황혼 육아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수고비를 받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43.6%가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 반 정도는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한 반 정도는 그냥 간헐적으로 그렇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수고비가 사실 좀 금전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조부모님들의 어떤 헌신과 이런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니까 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당연히 이 수고비가 조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조금은. 물론 돈 때문에 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를 받으면 나의 순수한 마음이 이제 오해받을까봐 처음에 펄펄 뛰는 분도 계시고, 막 무슨 소리냐고 이제 민망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이제 지쳐가면서 서운함이 생기고 이제 막 서글퍼지고 나중에는 자녀가 이제 괘씸한 수준까지 가거든요. 수고비 부분은 자녀하고 잘 상의하셔서 받으시는 게 지속적인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녀들이 모르는 조부모님들의 찐 속마음 대망의 1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위는 나의 서글픈 현실, 신체적 한계와 시간의 제약이네요. 선생님도 아시죠? 일명 손주병이라고 하잖아요. 황혼 육아를 하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다양한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특히 장시간 이제 어린 손자녀들을 보시면서 신체적으로 다양한 통증에 시달리시고, 또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는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앓으셔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요. 사실 일하고 늦게 힘들게 들어온 자녀를 보면서 몸이 어디가 아프네, 힘드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좀 자녀들이 이렇게 좀 손주를 보는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뭐 손주를 볼 때 요거는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좀 미리 조율을 좀 자녀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도 조부모님들이 내가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7시까지 내가 아이를 돌볼게. 그리고 아이들 밥 먹이는 간단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거,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거 이런 거는 못하니까 뭐 빨래나 택배를 들여놓는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못하겠다고 딱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좀 솔직하게 이 할머님, 할아버님들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어떻게 저렇게 애정하게 말해,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선뜻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족 회의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역시 권혜연 선생님 센스 있는 제안입니다. 근데 이제 회의 그런 말이 붙으면 조금 너무 사무적인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뭐 우리
가족만의 티타임, 우리 가족의 해우소 뭐 이런 조금 편안해지는 타이틀을 달아놓고 정기적인 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편안한 기분으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주할 수 있는 가족만의 약속된 시간이 있다면 자식들도 부모님의 말씀 또 마음 경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평소에 이제 내가 말 못하고 이렇게 쌓아두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조부모님들께 뭐 부탁드리거나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심스러운 얘기도 가족회의 자리라면 좀 편하게 정중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것을 말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에게 황혼 육아의 고충을 표현하지 못했던 조부모님들, 그리고 또 자녀의 육아를 부모님들께 의지했던 자녀들에게 오늘 방송이 작은 위로와 함께 해안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과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조부모 세대는 베이비 부모인 5060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버 세대가 아닌 뉴 실버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셨다는 분들이 76%나 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손자녀를 돌보실 수 있는 솔루션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심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